예, 방금 소개받은 이상훈 교수입니다. 그 핸드아웃 가지고 계신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사례로 본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근데 부제가 이제 관치, 그 다음에 컨트롤 라이트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잡게 된 계기는 다 아마 공감하시라고 봅니다만, 이번에 2023년도 정기 주총 시즌의 화제는 단연 행동주의 뭐 약진이라고 그럴까요? 행동주의의 어떤 활동, 그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전부터 행동주의나 스튜어디십 코드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 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별로 좀 실속은 없다. 포인트는 좀 잘못 잡은 거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총수가, 주주 행동주의라는 거는 주주가 뭘 이렇게 경영을 해보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총수체제가 거의 85%, 숫자로 보건 뭐 자산 규모로 보건 85%라고 하는데, 주주가 아예 경영을 하고 있는 형국에서 주주가 뭘 행동한다는 건 벌써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주가 패시브 주주로 있을 때, 전문 경영진이 이제 있을 때 행동주의는 원래 어울리는 개념이고, 실제로도 외국에서 행동주의가 다 활약하는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뭐 캐나다 다 총수 없는 분산 소유 구조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총수 체제에서 뭔가 개선을 한다는 거는 이 총수의 어떤 이해상충,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충실 의무가 먼저 세팅이 되고 나서 그 서로 공감대나 가치, 컨센서스를 같은 페이지에 하나 놓은 다음에 어떤 게 회사에 대해서 최선이냐 이렇게 논하는, 그 다음이면 모를까, 그 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 행동주의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 다만 분산 소유 구조인 경우에는 원래 행동주의가 활동하는 무대에서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논문에서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총 시즌에서 드러난 그 굉장히 놀라운 거는 분산 소유 구조도 잘 안 되더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제일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분산 소유 구조인데도 안 되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보통은 이미 다 과거에 있었던 현상인데, 한 번에 이번에 행동주의가 활동하면서 얻은 큰 성과라고 보는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번 3월에 전부 집약적으로 뭐 KT, KTNG, 금융지주, 또 뭐 우리금융 임원선임이라든지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이게 안 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여기도 총수가 있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갖게 저는 그렇게 됐고, 그 부분이 바로 정부가 우리 그 관치라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관치라는 부분이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 이게 이제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큰 원인, 분산소유 구조인 경우에 큰 원인이라고 보는데, 주식가치의 어느 부분을 어떤 경로로 손상시키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 물론 여기 오늘 CFA 뭐 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걸 조금 같이 콕 집어서 포인트로 해서 같이 논의하는 건 여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분산 소유뿐만 아니라 기존의 총수 민간 부분에서의 우리 행동주의나 법 개정이나 어떤 주주 활동들도 보면 이 컨트롤 라인, 주식의 가치 한 부분인 여기에 대한 좀 경시,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좀 존중, 좀 더 어텐션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파트로 했는데, 이제 오늘 시간상 오늘은 관치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은 그냥 주제 그 자료에 있는 것으로 가름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주식에 어떤 부분이 관치를 작용하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기업 가치하고 주식 가치를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업 가치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벌어들이는 거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맹점은 자본의 단위당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총수체제에서는 이 개념을 좋아하죠. 다 스톡옵션도 여기에 연동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주식 가치는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는 개념인데, 이건 주식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배당이나 주가, 그리고 지분율, 여기엔 자본의 단위당 효율성 개념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미 쪽에서는 주로 스톡옵션도 여기에 걸려있고, 주주 가치가 이제 극대화되는 구조로 인센티브도 되는데, 한국은 네버랜드 유명한 판결에서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다르고, 주주이익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충실임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주제는 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키우는 건지도 있지만, 주주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이게 이제 회사법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의 본질을 보면 주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캐시플로우 라이트하고 컨트롤 라이트. 캐시플로우라는 거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가치. 그다음에 컨트롤 라이트는 기업의 의사결정 통제권에 대한 가치. 이제 이 컨트롤 라이트이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경시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영학책 저도 재무관리 이렇게 공부해 보면 거기는 다 컨트롤 라이트 100%고 다 내 맘대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현금 분자의 캐시플로우하고 할인율 넣을 때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요소는 경영학책에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조금 밸류에이션 하거나 그 정책 위반할 때 좀 누락이 된다. 이게 제 이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건의 가격이 여러분이 아파트를 20억 원에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프레젠트 밸류 20억의 현금 흐름 분자의 현금 흐름이 20억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법률적으로 소유권의 개념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권리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요게 컨트롤 라이트 부분인데 요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그 아파트 20억 원에 안 사시겠죠. 딥 디스카운트 된 값으로만 사시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뭐, 내 맘대로 안 돼도 대의제가 더 잘해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플러스 많이 뺏어가는 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영업이익, 저도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뭐 좋다, 이 회사 하라 하는데, 그거 항상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컨트롤 라이트에 의해서, 그게 적절히 통제가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질 가능성, 거기서 누수될 가능성. 그게 저는 이제 할인율, 재무에서 이제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게 할인율 뒤집으면 PER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근데 관치라는 거는 이 컨트롤 라이트 부분을 편취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 주장입니다. 이 관치라는 용어는 제가 뭐 만든 용어는 아니고 최근에 언론의 그 뉴스 플로우를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치로 치면은 제가 이 뉴스에 나오는 타이틀만 이렇게 뽑아본 건데 적다 아마 그냥 회사 이름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대충 했는데 다 뭐 제 색깔 칠해놨듯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치라고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거 보면 이제 공공재, 공익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주주의 의사결정권을 편취했다. 컨트롤 라이트를 사실은 몰수해가는 우리가 뭐 정부가 공익에 필요해서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가 땅을 수용한다든지 공익에 있으면 토지 수용하면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 수용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공익 명분으로 사실은 주주의 컨트롤 라이트를 몰수하는 것과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현 정부 제가 이제 혹시 말씀드리는 거는 현 정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이 혹시 뭐 정치적인 걸로 오해는 절대 하지 마. 모든 정부가 저는 수십 년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소유 구조면 이제 주인 없는 회사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공익성에서 개입한다 이렇게 하는데 총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인 없다 해서 개입한다. 이거는 좀 적절치 않다. 법의 일반 원칙은 공익으로 하는 건 뭐 정부가 재량이지만 항상 거기에는 뒤따라야 되는 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주주의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분율 편취하는 총수체제 승계,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논문도 많이 써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뭐 리액션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고 그 법적인 그걸 안 해주면서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다 그러면서 이사회나 사추위는 훨씬 그거보다 회사법이 예정한 의사결정기구 공식적인 기구인데 여기서 뽑은 걸 가지고 오히려 문제 삼으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럼 회사가 그럼 그들끼리 하지 그럼 뭐 누구랑 하겠습니까? 좀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 말 자체가 정부 인사를 안 껴줬다는 뜻인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을 쓰나? 아들 부모 자식 간에 아들 부자 간에 승계하는 거는 그들이라고 그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공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 그래서 이걸 정부가 개입해서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왜 그 주주들의 의사가 컨트롤 라이트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 자치 법제 그 거버넌스를 개선하도록 법을 좀 서포팅해 주는 게 더 오히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컨트롤 라이트를 정부가 이게 가져가는 거, 증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없다 보니까 연결선상이라고 보는데 물적 분할이나 의무 공개 매수 대책 정부가 내놓은 것도 저는 그 영화의 그 유명한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컨트롤 라이트이 배제된다는 게 본질인 거를 누락한 채 겉으로 드러난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독감을 기침을 하면 감기의 원인이 기침의 원인이 뭔지를 안 보고 저게 코로나 때문인지 폐렴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미봉책으로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금융위가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좀 관치라고 봐요. 이건 뭐냐면 민사 문제고 돈 문제고 당사자들 간의 어떤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법무부가 애진하게 나섰어야 되는데 법무부는 뒷짐지고 있고 금융위가 나선다는 것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거에 대해서 2022년 12월에 특별위원회 만들었는데 여기도 제가 보면 뭐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로선 대충 짐작이 갈 정도로 이미 조금 그 방향성이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물적분할 삼성세도 이건 조금 뭐 약간 뭐 곁다리긴 합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삼성세트로 세 가지 했거든요. 주식 매수 청구권. 근데 이거는 일반 주주의 그 컨트롤 라이트를 이렇게 회사를 쪼개면서 그걸 배제한다는 게 본질인데 그거는 괜찮다고 인정을 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억울하면 이민 가라. 돈 달러로 바꿔줄게. 재산 다 놓고 나가.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경영진의 이해상충이 있을 땐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상충이 있으면 일단 가치 자체가 왜곡, 주가라든지 여러 그 회계적인 정보가 다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매청은 나가는 사람한테만 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남아서 업사이드를 먹고 싶은 사람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있고, 공시 의무 강화도 주주권 다 뺏은 다음에 공시만 하면 좋다. 이거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주총에서 어차피 내가 지배주주면 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 5년 내 자회사 상장 제한, 이것도 좀 포인트가 잘못 잡았다. 상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호텔 이 사건은 물적 분할했지만 상장 안 했습니다. 상장 안 해도 저렇게 비상장인 채로 지분 40% 총수 자녀한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컨트롤을 안 아웃시키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본질이지, 상장하면 문제고 상장 안 하면 저렇게 하면 그럼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주 신세계, 이거는 95년이 물적 분할 도입되기 전에, 이 도입되기 전에도 100% 자회사를 저렇게 설립하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 장남에게 저렇게 했고, 그다음 KT는 물적 분할이 있는 상태지만 물적 분할 안 하고 현물 출자로 해서 똑같이 만들어. 이 다음에 상장하면 그럼 괜찮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적 분할 상장의 문제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건 다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적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안 보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논한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나라 저 거버넌스 정책이 좀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에 이거 이제 여야 공익 마찬가지로 특정 정부나 정책 그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동안 쭉 그래왔다. 최근에 다만 이제 요거는 자료 그 클릭해 보시면 유튜브가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도 이제 좀 관심을 표명하고 그래서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나 이런 느낌은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 발표는 정부 부분에 그 컨트롤 라이트를 좀 더 존중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모든 분야가 앞에 이제 사례로 든 것이 뭐 현대 엘리베이터, 사조오양, 한샘, 키스코홀딩스, SM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관치 문제도 그렇고 주주의 통제권, 주주의 컨트롤 라이트를 저게 사실은 나중에 캐시플로우가 아무리 잘 나와도 주주의 손에 전달되는 그 과정을 관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걸 건드리고 하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할 때도 저걸 충분히 평가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부상의 숫자이지 주주 가치랑은 연결이 안 되는 허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럼 보호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호해 주는 게 바로 그 충실의무 3법 개정, 그 지금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를 저렇게 이제 개정하는 안이 2개가 나와 있는데 내용은 자료집 보시는 걸로 가름하고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